흥미롭고 다양한 이야기들로 우리 기억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동화. 자유로운 영혼의 피터팬이 부럽기도 했었고, 동화로 인해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해피엔딩일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죠. 그땐 참 재밌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동화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면 그때 그 주인공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력을 한 스푼 넣어 여러분이 원하는 주인공으로 혹은 원하는 엔딩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 만약에 극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좋은 꿈을 꿔줘. 어느 꽃보다 아름다운 찬바람결에 이불 당기며 눈을 뜨니 오늘이었죠. 어느새 계절도 바뀌었죠. 만약에 극장에서는 매주 금요일 한 개의 동화를 가지고 올 예정인데요. 항상 그 동화에서 조건 또는 결과 중 하나를 바꿔 학우분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늘의 동화의 힌트가 담겨있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Let's go. 4 minutes left. 4 minutes left. 4 minutes left. 4 minutes left. 대체 왜 같은 날 거들떠보지 않고 매일 날 그때만 바라보게 만들고 오늘은 좀 더 예쁘게 나나나나 보여줘 너무 멋진 너너너너너 yeah. 거래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거래 세상에 내가 제일 예쁘니 오늘 나는 내가 제일 예쁘다고 말해줘봐. 너를 생각하면 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마치 너무 예쁜데 너는 자꾸 왜 다른 생각만 하는지 왜 날 보지 않는 건데 내 거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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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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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왜 언제나 혼자만 잘 말하고 매일 밤 너는 날 가슴 뛰게 만들어 언제나 너무 멋진 너너너너너 내게로 다가오게 더더더더더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아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예쁘니 처음부터 맘에 들었다고 내게 말해줘봐. 너를 생각하면 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마치 너무 예쁜데 너는 자꾸 왜 다른 생각만 하는지 왜 날 보지 않는 건데 내 거울아 학우분들 혹시 오늘의 동화 눈치채셨나요? 네, 오늘 선보일 동화는 바로 백설공주입니다. 옛날 옛적에 한 왕궁에 왕과 왕비가 있었습니다. 왕비는 예쁜 딸을 낳길 바랬죠. 그러던 어느 날 왕비는 피부가 정말 백옥 같은 공주를 낳게 되었어요. 공주를 낳고 나서 얼마가 지나지 않아 왕비는 병에 걸려 죽게 되었고 왕은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새로운 왕비는 항상 자신의 방에 거울을 하나 걸어두었는데 거울에 매일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하면 거울은 항상 왕비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대답했죠. 푸른 바람이 그쳐 잠잠한 날 언젠가부터 나는 좀 달라졌다. 시간이 흘러 아기였던 공주가 성인이 되어가고 있었고 여느 때처럼 왕비는 요술 거울에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쁜지 물었어요.
요술거울은 눈처럼 희고 붉은 입술의 백설공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화가 난 왕비는 숲속 사냥꾼을 불러 백설공주를 깊은 숲으로 유인하여 다시는 궁궐로 돌아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였죠. 사냥꾼은 왕비의 명령을 받아 깊은 숲으로 백설공주를 유인하였지만 그녀를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백설공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주님, 다시는 궁궐로 돌아오지 마십시오. 궁궐은 공주님께 너무 위험한 곳입니다. 그렇게 사냥꾼의 말을 듣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숲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된 백설공주는 한 오두막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두막 안에 들어간 백설공주의 눈앞에 7개의 작은 침대와 7개의 의자가 있었어요. 배가 고프고 지쳤던 백설공주는 식탁에 있던 음식을 먹고 침대에서 잠이 들었죠. 그날 일에서 돌아온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였고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식구로 받아들였죠. 그 시각 왕비는 요술거울에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라고 물었고 요술거울은 7개의 산과 언덕을 넘어 난쟁이들과 사는 백설공주라고 대답하였죠. 이 대답을 들은 왕비는 백설공주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그래서 왕비는 변장하고 백설공주를 죽이기 위해 그녀를 찾아갔답니다. 맨 처음에는 빨간 리본을 백설공주에게 묶어주겠다고 하면서 백설공주의 숨통을 조였고 두 번째에는 독이 묻은 빗을 가져가 백설공주의 머리카락을 빗겨주었어요. 두 차례 모두 마당에 쓰러져 있는 백설공주를 난쟁이들이 발견해 살려주었죠. 자신의 방해에도 백설공주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왕비는 화가 나서 다시 한번 백설공주에 접근하여 그 유명한 독사과를 먹이고 백설공주는 잠이 들게 됩니다. 잠이 든 백설공주를 너무 안타깝게 여긴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유리관 안에 넣어 햇볕이 따뜻한 동산에 눕혀두게 돼요. 그리고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공주님을 지키고 있던 와중 이웃나라의 왕자가 백설공주를 발견하고 백설공주를 살릴 방도를 찾아 본인의 왕궁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백설공주를 데려가던 중 덜컹거리던 유리관 속에 누워있던 백설공주의 목에 걸린 사과가 툭 나오게 되었고 백설공주는 잠에서 깨어 왕자와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아주 어릴 적 내 조그마한 이마에 뿌리 두 개 있어 세상 나쁜 사람들 물리치곤 했죠 그땐 너무 쉬웠던 마법 같은 이야기 어느샌가 잊히고 말았죠 온종일 충만했던 길었던 내 하루가 눈 깜짝할 새 흐르는 지금 햇살하는 꿈에도 가슴이 두근대던 소년소녀의 시간도 흘러 문득 더듬어 보는 우리 어깨와 이마 그 어딘가 화지 어렴풋이 남아 있죠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 눈을 감고서 훨훨 날아갈래요 두 손을 맞잡고 넓은 세상 끝에서 다시 태어날래요 우린 아직 꿈을 꿔도 돼요 그대 뿔이 멋지네요 이제 우린 꿈을 꾸게 됐죠 방금 소개해드린 부분까지는 너무나도 유명한 백설공주를 이야기해드렸는데요. 백설공주를 읽으면서 정말 답답한 부분이 있었답니다. 예를 들면 왜 난쟁이들은 그렇게 백설공주를 잘 보살펴주고 미련도 없이 왕자와의 사랑을 바랬을까? 꼭 공주는 왕자와 결혼해야 했을까? 결국 왕자의 백설공주를 보내줄 거면 왜 그렇게 잘해줬을까? 등등 말이죠. 그래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7 난쟁이가 백설공주를 이웃나라 왕자에게 보내주지 않았더라면? 난쟁이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여기 공주님이 쓰러지셨어. 모든 난쟁이는 소리친 난쟁이를 쳐다보았고 쓰러져 있는 백설공주를 발견한 순간 갑자기 넷째 난쟁이가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자기한테 대체 누가 그런 거야? 그렇게 펑펑 울던 넷째는 갑자기 울음을 멈추었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던 넷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죠. 왜냐면 주변의 모든 형제가 그를 째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넷째는 갑자기 백설공주가 쓰러지기 전 자신에게 했었던 자기 나랑 사귀는 거 다른 형제들한텐 비밀로 해줘 알았지? 라는 말이 떠올랐고 순간 아차 싶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들었죠. 백설공주는 대체 왜 나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다른 형 동생들은 날 저런 눈빛으로 째려볼까? 고민하던 넷째는 그래도 공주님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백설공주와 본인의 관계를 커밍아웃했습니다. 한동안 정막이 흘렀고 그 와중에 첫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넷째야, 네가 공주님과 사귄다는 거 이해해. 근데 있지, 나도 공주님이랑 연애해. 그 순간 다시 한번 정막이 흘렀고 둘째도 셋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다 똑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넷째는 그 상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일이 끝나고 나서 항상 백설공주와 데이트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휴무도 공주와 보냈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넷째는 소리쳤습니다. 넷째의 사정을 들은 다른 형제들도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기 시작했고 제일 먼저 상황 정리가 끝난 둘째가 입을 열었어요.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졌던 휴무에 백설공주님이 매일매일 번갈아가며 우리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단 말이고 매일 퇴근해서 돌아오면 계속 산책 간다고 했던 게 우리와 한 명씩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고 우리만 눈치채지 못한 상태로 우리는 모두 공주님과 연애를 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야, 그게 말이 되냐? 둘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일곱 난쟁이 중 제일 똑똑한 둘째의 말을 들은 나머지 형제들은 패닉에 빠졌고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하던 둘째도 속으론 점점 불안감에 차고 있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모두의 머릿속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공주님은 어떻게 되는 거지? 누가 공주님을 차지하게 되는 걸까? 그 순간 갑자기 막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형들, 나도 공주님이랑 헤어질 수 없어. 형들이 나한테 백설이 양보해주면 안 될까? 그러던 중 가만히 있던 다섯째가 막내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죠. 야, 너한테만 백설공주님이 특별한 게 아니야. 지금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 모든 형 동생들한테 백설공주님이 소중한 존재라는 게 문제인 거야.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쓰러진 백설공주를 가운데 두고 왈가왈부하던 일곱 난쟁이들은 결국 게임을 해서 이긴 사람이 공주님과 결혼하기로 입을 맞췄어요. 백설공주가 쓰러진 사실을 더 큰 충격으로 인해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말이죠. 어떤 게임을 할지 고민하던 난쟁이들은 각자 자신 있는 게임을 종이에 적어내고 제비뽑기를 통해 게임을 정하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게임은 바로 공기놀이였어요. 그 게임은 난쟁이들 중 가장 손이 큰 셋째가 제안한 게임이었죠. 셋째의 제안대로 난쟁이들은 공기놀이를 시작하였고 게임을 정말 치열하고 쪼잔하게 흘러갔죠. 중간에 누군가 팔을 대고 공기를 할 때면 전봇대 하면서 시비를 걸지 않나. 에휴. 꺾기를 할 때는 낭돌 안 돼 하면서 형이고 동생이고 할 거 없이 서로를 물어뜯질 않나.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첫째는 현타가 오기 시작했죠. 형제들 간의 우애가 전부였던 난쟁이들의 삶에 그 여자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서로 물고 뜯어야 하는지 말이었죠. 그러면서 갑자기 잊고 있었던 백설공주가 생각나 백설공주 쪽으로 달려갔어요. 첫째가 백설공주에게 도착했지만 백설공주는 이미 숨을 멈춘 뒤였고 싸우던 중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다른 형제들도 달려와 공주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허무하게 백설공주를 떠나보낸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도 잃고 형제 간의 우애도 잃고 모든 걸 잃게 되었답니다.
그랬다면 왜 날 안아줬는지 그렇게 이뻐했는지 나만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알아보기만 하다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도 이렇게 아픈 마음만 가지고 사는 건 도무지 불공평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Please come back to me. Yeah, yeah. Yeah. 왠지 오늘만은 그렇게 보내기 싫은지 오늘은 그대와 나 마지막인가 봐요. 왜 항상 나는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이상한 날이에요. 시작부터 사랑하지 않았다고 내게 말했었다. 오늘 만약의 극장은 백설공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 2019년판 백설공주가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자극적이진 않았는지 동하면서 새드 엔딩을 맺진 않았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신데렐라 이야기로 찾아오게 될 텐데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PD님의 아이디어로 각색이 진행되었지만 앞으로는 학우분들과 소통하는 만약의 극장이 되고자 원하는 동화나 이솝우화에 대한 추첨을 포함해 어떤 부분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을 계획이에요. 단국대학교 방송국 페이지의 페이스북 메시지나 인스타그램 DM 등을 통해 의견 남겨주시면 적극 수렴하여 만약의 극장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만 안녕. 어느 꽃보다 아름다운 찬바람결에 이불 당기며 눈을 뜨니 오늘이었죠. 지금까지 제작 이서영, 기술 유강현, 진행의 문승현이었습니다. 하얀 하늘과 파란 구름 조